안녕하세요. 퇴사한 정차장입니다. 혹시 지금 퇴사를 고민 중이신가요? 아님 언젠가는 이렇게 막연하게라도 퇴사를 꿈꾸고 계신가요? 저는 16년 다닌 공기업 퇴사를 결심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퇴사는 잘못 판단했다고 실수였다고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는 이제 40대, 이 회사를 나와서 다른 회사로 다시 취업한다는 건 제 선택지에 없었어요. 그러니 퇴사는 저에게 정말 큰 압박과 고통의 마지막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 당시 제가 퇴사 그 자체에 너무 조급했던 것 같더라고요. 마치 퇴사를 하는 것 자체가 성과인 것처럼요. 사실 퇴사는 내가 준비됐을 때 하면 되는 그 과정에 불과한 건데 말이에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 퇴사를 준비한다는 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제약이 많잖아요. 내가 회사만 아니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수없이 밀려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회사를 나가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계획만 세우고 미루기 바빴더라고요. 물론 한 번의 결단은 필요해요. 완벽히 준비된 순간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퇴사를 하고 보니 이건 회사를 다닐 때 미리 해뒀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게 참 많았어요. 퇴사를 고민하신다면 지금 회사 생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오늘은 제가 퇴사를 준비하면서 했던 것들, 그리고 이건 아쉽다 싶은 부분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중요한 건 퇴사 그 자체가 아니라 퇴사 후의 삶이 더 행복하고 안정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니까요. 후회 없는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아요. 퇴사 전에 준비할 첫 번째는요, 지출을 줄이고 저축하는 거예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씀씀이를 줄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항상 다음 달에 들어올 월급이 있으니까 기댈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절박함이 잘 안 생겨요. 하지만 퇴사를 준비한다면 돈을 쓰는 패턴을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돈은 벌 때 저축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퇴사하면 모든 것이 제로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궁상받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쓰는 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돈을 너무 쉽게 쓰고요. 각종 구독 서비스, 충동 구매, 자질구레한 소비들까지, 거기에 배달비까지,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 보세요. 한 달 예산을 새로 짜고 퇴사 후 생활비를 매달 모아두는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회사 다닐 때는 돈을 안 쓰더라도 서러운 마음이 들진 않아요. 하지만 퇴사 후에 진짜 돈을 못 벌 때 돈을 아끼려고 하면 그때는 좀 서글퍼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 미리미리 절약하고 저축해서 준비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아껴서 모아둔 돈으로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고 나의 경험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SNS 시작하기예요. 퇴사 후에 가장 큰 과제가 바로 SNS였어요. 그런데 SNS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퇴사 전에 회사원 브이로그를 찍어보거나 일상이나 여행 기록을 사진으로 남겨놓고요. 관심 있는 분야의 자료를 잘 정리해서 블로그에 정리해봐도 좋고, 읽고 있는 책의 내용과 내 생각을 글로 남겨놓아도 좋고요. 이렇게 계속 뭔가를 만들어보고 남겨놓고 활동을 해보면서 또 SNS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스토리를 쌓아가는지, 요즘 트렌드는 무엇인지 미리 익혀두는 게 좋아요. SNS 감각은 연습과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퇴사 후에 그 계정을 이어서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쌓아놓은 나의 글과 사진, 영상들은 다 경험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SNS를 나의 연습장, 일기장, 노트로 활용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SNS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영상 편집 기술이라든지 카드 뉴스 제작, 글쓰기 능력들이 쌓일 거예요. 세 번째는 책 읽기예요. 퇴사는 인생의 정말 큰 결단이자 엄청난 터닝 포인트잖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는 것은 책 내용을 배우고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나 혼자만의 시간, 나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주거든요. 사실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게 혼자서 막 굴러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퇴사해보니까 이 책 읽기 가장 좋은 때가 회사 다닐 때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하루 루틴이 꽤 규칙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사이사이 책 읽는 시간을 잡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면 회사 다닐 때 오히려 책을 더 집중해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퇴사를 한다고 하루 종일 내 시간이라고 해서 그만큼 책을 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일상 속에서 꾸준히 독서하는 힘을 길러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짬을 내서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 결국 퇴사 후에 저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는 습관이 장착되니까 이제는 책 읽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게 됐고요. 회사 일에 치여서 일상에 쫓겨서 책 읽을 시간조차 없으시다면,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으시다면 단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마 그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애정하게 되실 거예요. 네 번째는 글 쓰는 습관입니다. 퇴사를 고민하는 시기는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시기예요. 그때 나의 고민, 방황, 깨달음을 글로 남겨보세요. 이 시기의 기록은 나중에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자산이 됩니다. 또 글쓰기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줘요. 뒤죽박죽 복잡했던 머리도 한 줄 한 줄 글로 풀어내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새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SNS를 할 때에도 이 글을 쓰는 능력이 있으면 훨씬 수월해져요. 저도 요즘 글 쓰는 능력이 전부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도 결국 글쓰기부터 시작되고요. 나를 브랜딩하고 나만의 전문성을 확보해가는 책 쓰기 분야도 결국 하루하루 나의 글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저도 퇴사를 고민하면서 때론 좌절스럽고 때론 너무 겁이 나고 때론 자존심이 상했던 그 순간순간을 좀 더 글로 남겨놓을 걸 아쉬울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 기억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제라도 글로 잘 남겨놓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사 밖 네트워킹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회사 밖 세상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일상에 찌들어 살기 바쁘니 다 귀찮고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매일 그냥 하루하루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내기 바빴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겠다 다짐했을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응원하고 성장할 새로운 사람, 관계가 필요했어요. 퇴사 후엔 나를 응원해주고 조언을 해줄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회사 밖에서 관심 분야의 스터디나 세미나, 모임 등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해보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도전해본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요. 새로운 네트워크는 내 시야를 넓히고 퇴사 후에도 큰 지지가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도 함께 새로운 곳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가 의지할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생각보다 회사 밖 세상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 갖고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건강 루틴 관리입니다. 퇴사 후엔 회사라는 규칙적인 환경이 사라지면서 일상의 패턴도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했던 자유로운 일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작은 루틴조차 유지하려면 훨씬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회사 다닐 땐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일정을 어떻게든 해내는 게 당연했잖아요. 하지만 혼자 일을 하게 되면 내 컨디션과 기분에 따라 핑계와 변수가 끊임없이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오늘은 쉬자,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서 어느새 계획했던 것들이 계속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 후에도 내가 내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건강한 루틴을 미리미리 만들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식단 관리, 운동 습관은 꼭 필요하고요. 저도 퇴사 후에 체력이 부족해서 좌절할 때가 많아요. 특히 어디라도 아프면 덜컥 겁부터 나고요. 회사 다닐 때는 내가 아파도 휴가, 병가, 휴직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있지만 이제는 내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미리미리 건강한 식습관, 운동, 명상 등으로 나를 돌보는 루틴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좋은 컨디션일 때 뭐든 실행하고 버틸 힘도 생기거든요. 우리가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회사 취직을 위해 준비하듯 퇴사도 준비해야 해요. 어쩌면 가장 치열하게, 진지하게, 길게 준비해야 하는 게 퇴사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퇴사는 결코 급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퇴사는 언제 하느냐보다 얼마나 준비됐을 때 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회사에서의 그 규칙적인 일상을 활용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회사의 월급과 복지 혜택도 잘 활용하면서 말이에요. 퇴사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차근차근 탄탄하게 잘 준비해서 나만의 새로운 길을 잘 만들어 가시길 응원할게요. 퇴사한 정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